규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대적합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오늘은 요거까지 하면 아마 요거까지 조금 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기 종료까지 하면 아마 설명이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다항 모델의 이제 규제. 다항 모델은 아까 과대적합 경향이 있다 그랬죠. 과대적합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규제를 하는 방법이 차수를 줄이면 일단 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00차로 할 게 아니라 200차, 100차, 뭐 3차, 2차 뭐 그렇게 해서 차수를 줄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되는 건데, 선형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1차항이 있는데, 1차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는 뭘 하냐 하면은 y는 ax 플러스 y, ax 플러스 b 약간 아까 세타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타 수식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y는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1 세타 2 x2 뭐 이렇게 줄줄줄 있지 않습니까? 줄줄줄 있는데 그 세타 값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세타 값이 커진다는 건 뭐죠? 가중치가 커지는 거죠. 가중치가 커진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죠? 걔가 커지는 순간 피처가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 그 큰 세타 값 때문에 우왕좌왕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놈이 커지면은 이제 너 커지면은 에러가 많이 난 것처럼 내 취급할래? 페널티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가 커지면은 이제 안 좋은 모델로 이제 인식할 거야 라는 그런 그걸 넣는 겁니다. 그럼 가중치 제한을 넣을 때 어떻게 넣을 수가 있냐? 대표적인 게 리치랑 라수가 있습니다. 리치, 라수. 리치는 여기 영어가 나왔네요. 리치. 이거 단어 아세요? 리치? 이게 뭐 산등성인가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제 산등성이처럼 이제 집어넣는다는 거. 라쏘는 이게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얘는 약자입니다. 약자. 앱솔루트 값으로 이제 뭐 하는 리치와 라쏘가 대표적인 거고, 엘라스틱은 얘네 둘이 섞은 겁니다. 섞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앞에 게 절대값이죠. 절대값. 뒤에 게 제곱입니다. 리치는 제곱으로 이제 하는 거고 라쏘는 절대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곱이니까 L2라고 부르고요. 얘는 L1이라고도 부릅니다. 차수가 2차잖아요. 2차. L1 페널티, L2 페널티, 뭐 L1 놈, L2 놈 하기도 하고, 뭐 엘라스틱은 이제 이 두 개, 얘네 두 개를 이제 섞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R 해서 1-R의 반 2는 이제 제곱 미분하면 떨어져서 있는 요 두 개를 이제 뭐 상대적으로 절충한 게 엘라스틱인 거고, 채팅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과수 과대. 제가 바꿔서 했나요? 어디 언제 바꿨는지 몰라서 제가 답을 못하겠네요. 네. 과수 하이퍼 파라미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정할 수 있는 값을 어떻게 주는 파라미터를 늘린다. 무슨 말이죠? 특성을 너무 많이 반영하면 저는 답변을 한 거고요. 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에 질문. 지금 질문이 있는 건 아니죠, 대표는? 예, 주천무님 저기 질문이 들어왔고 루나님이 답변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알겠습니다. 네. 권명규 부장님 말씀하셨던 과소적합, 과대적합 설명은 책에도 과소적합과 과대적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예. 자, 리치 회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 뭘 갖고 훈련시키죠? 퍼포먼스, 머신러닝 얘기하면서 TEP에서 퍼포먼스, 코스트라고도 하고 또 이제 에러라고도 하고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리치 회귀는 뭐냐면 에러를 살짝 바꾼 겁니다. 살짝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기존 에러가 요거잖아요. 에러. MSE, mean square error. 그러니까 제곱 방법.
예측한 거랑 실제 값이랑 빼서 제곱한 거, 물론 2로 나누지만은 민 스퀘어 에러만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세타 제곱해서 이제 뭐 2분의 1은 미분하면 아래 내려오니까 뭐 2분의 1 있다고 그냥 치고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알파가 있고 알파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알파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커지니까 요 영향이 커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더한 놈을 이제 에러로 보는 겁니다. 이 애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애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 그럼 얘의 영향은 뭐냐? 세타가 가중치가 커지면 얘가 커져버리죠. 요 가중치를 막 키우려고 가는 순간 얘가 커지면서 아니 너 커지면 더 이상 커지면 안 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치를 제한하는 거죠. 가중치. 여기 얘기한 가중치를 제한하는 거다 이거죠. 요걸 비용으로 넣는 거죠. 그 위치에다가 절대값을 넣은 거가 라쏘고 그 위치에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비율로 넣은 게 엘라스틱 넷이고 이렇게 됩니다. 요게 돼서 자 근데 이걸 갖고서 훈련시키면은 가능하면 가중치가 적은 규제가 있으면은 가중치를 낮추려고 할 거예요. 물론 이 MSC를 줄여가는 방향이 맞지만은 가중치도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가중치가 제한이 되면서 좀 과대적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유도가 뭐 낮춰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훈련하고 나서 뭐 세 군데 다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규제항은 훈련할 때만 사용한다 이거죠. 얘는 테스트할 때는 요 규제항 없이 이제 결과를 내는 거고 규제항 없이 그 다음에 요 얘기가 있는데 여기 훈련에 사용하는 비용 함수하고 테스트 성능 지표는 다를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요 훈련할 때 계산이 편하게 하라고 민 스퀘어 에러나 뭐 이런 거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얘가 성능이 얼마나 좋아? 그럴 때는 이제 뭐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같은 걸로 이제 성능 지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훈련하고 성능 지표가 다른 게 우리가 앞에서 뭘 했었죠? 클래시피케이션 리니어 여기는 아직 안 나왔고 이거 뒤에 나올 수가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 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비용 함수. 근데 그 비용 함수 갖고 나중에 모델 성능 테스트를 하진 않아요. 테스트는 에큐리시든 프리시전이든 리콜이든 그런 걸 하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는 앞에 나왔겠네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좋은가 나쁜가는 맨 뒤에 뭘로 했냐면 우리가 프리시전이나 리콜 같은 걸로 했잖아요. 그리고 F1 스코어나 그게 이제 성능 지표고 훈련할 땐 그걸 갖고 훈련한 건 아니죠. 에큐리시나 그거 갖고 그걸 집어여서 훈련시킨 건 아니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안에 그냥 집어있는 그 방식으로 이제 한 거고. 자, 왜 그러냐는 걸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비용 함수는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도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분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 함수가 있고 성능 지표는 최종 목표에 가까워야 한다. 목표가 뭐죠? 뭐 리그레이션 같은 건 숫자를 맞추는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뭐죠? 그거는 클래시피케이션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좀 그때 달라진다 그랬죠. 리콜이 중요하냐 프리시전이 중요하냐 그거에 따라서 뭐 F1 쓸 수도 있고 F2 쓸 수도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암을 진단하는 거냐 아니면은 암 진단 말고 상대적으로 안 틀려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좀 묘하네. 그때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찾으면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중요도는 좀 달라질 겁니다. 여기 예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은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로그 손실로 훈련하거든요. 로그 손실은 로그로스 정밀도나 재현율로 이제 모델을 평가하기 때문에 훈련할 때 사용되는 비용 함수하고 성능할 때 테스트 지표는 다른데 요 규제항도 그렇다 이거죠. 규제항은
훈련할 때만 추가하고 성능 지표할 때는 빼서 이제 지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리니어 사이클론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x하고 y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회계를 가중치를 제한을 하고 싶어요. 규제를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 확률적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페널티 이퀄 페널티를 L1으로 할 거냐? L1은 어느 거죠? 1차 절대값 1차 라쏘 형태가 되고요. 페널티 L2는 리치 형태로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솔버에다가 집어넣는데 정규 방정식 솔버에 집어넣는 거에 따라서 라쏘가 되고 리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코드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라쏘를 설명하면서 188페이지에 무슨 얘기를 해놓고 있냐면은 이거 두꺼운 글씨로 써놔갖고 희소 모델 생성 경향이 있다. 희소 모델. 스파스 댄스 했는데 그거랑 이제 또 스파스 매트릭스나 댄스 매트릭스 그런 거랑 다른데 그냥 단어 그대로 뜻입니다. 희소. 스파스 모델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연관성이 없는 파라미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좀 이따 그래프를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파라미터가 줄어듦이라는 의미가 조금 안 들어올 텐데 작아진다는 것보다 파라미터 개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파라미터 개수가. 그러면서 이제 요 리치에 대해서 리치에 대해서 설명을 또 했는데요. 이제 최적 전역점이 그레디언트가 작아지고 규제가 크면 원점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래프를 이제 보면서 좀 보고요. 일라스틱넷은 요 두 개 절충안 이고 일반적으로 리치하고 라쏘가 약간 좀 이슈가 있을 때가 있어서 일라스틱넷을 하면 둘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절충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 장에 마지막으로 조기 종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arly stopping. 그 전에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적합되다가 과수적합에서 점점점 훈련이 많이 되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너무 많이 훈련시키면 과대적합이 되죠. 특히나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은데 과대적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을 딱 알아내면 좋죠. 그럼 또 거기까지만 훈련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조기 종료입니다. 검증 에러 최소점에서 이제 밸리데이션 에러가 줄어들다가 커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차피 밸리데이션 에러는 우리는 측정을 할 거니까 측정할 수 있다면 이거 측정 못하면 곤란한 문제고 밸리데이션 에러가 초반에 이제 훈련에 따라 점점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딱 커졌어요. 밸리데이션 에러가. 그럼 스톱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딱 한 번만 탁 튀어도 멈출 거냐. 그게 데이터가 적합도가 좋은 위치에 가면 얘가 살짝 이제 오르락내리락이 있거든요.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서 한 번만 탁 튀고 이제 종료를 잘 안 시킵니다. 종료를 안 시키고 페이션트라는 파라미터에서 한 10번 정도 2번이나 3번이나 10번이나 그런 모델에 따라 이제 그거 몇 번씩이나 기다려 줄 거냐 향상이 안 되는 거 몇 번이나 기다려 줄 거냐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고요. 여기 예제를 조기 종료 예가 이제 나와 있는데 얼리 스타핑이 없는 그런 예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소스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지가 빠졌네. 지가.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좀 보면서 라쏘하고 리치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라쏘하고 리치. 그 전에 이제 알파에 대한 거 먼저 해볼까요? 요게 이쪽 그래프가 바뀐 거 보이세요? 아이고.
바뀌죠. 뭐냐면 하나가 리츠고 하나 라소인데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한 군데다가 애니메이션, PPT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근데 라소나 리츠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보시면 선형 모델인 상태에서 알파가 0, 0.11이 있습니다. 알파 뭐 이게 그 소스 코드 그 시행시키면 다 나오는 건데 알파가 0는 뭐죠? 여기 있습니다. 알파가 1이면 작게 좀 누웠죠. 누웠습니다. 눕는다는 건 뭐죠? 눕는다는 거는 기울기가 줄어들었다는 거고, 기울기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 가중치가 제한됨으로써 기울기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알파를 들이다 크게 1로 해버렸어요. 그럼 아예 직선이 돼서 이제 얘는 규제가 너무 심해갖고 규제 때문에 세타는 그 빵이 된 거죠. 빵. 기울기가 빵이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10차 모델. 1차 모델에서는 그렇고 10차 모델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는 과수적합인가? 이건 적정적합일 때 이제 좀 그런 거고, 이 과대적합 때는 10차 그 모델에 오버피팅된 모델에다가 규제를 넣어봤습니다. 규제를. 알파를 제로로 하면은 알파 제로인 모델이 우왕좌. 알파를 10에 마이너스 7승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알파 1을 넣으면 뭐 직선이 되는 건 동일하고요. 어차피 규제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책에서 하는 얘기는 과대적합을 줄이는 영향이 있다. 규제는 그 얘기를 이제 설득력 있게 이제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요 밑에 요 옆에 그림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요 그림이 이제 책에 나온 건데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참 라쏘리츠 말로 막 해도 이해가 잘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제 희소 모델을 만드는 파라미터가 줄어드는 경향을 만든다 했는데, 요게 우연히 저는 여기 그 에디션 1의 그림을 봤더니 좀 또 다르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요 그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요 L1 페널티가 있고 L2 페널티가 있습니다. L1이 뭐죠? 절대값이니까 라쏘. L2가 이제 그 제곱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자, L1은 보면은 여기 파라미터가 두 개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 세타1, X축이 세타1이고 Y축이 세타2입니다. 세타가 커지면은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지점은 여기입니다. 페널티로 보면은 원점 부분이 이제 제일 그 규제 입장에서는 제일 낮은 위치죠. L2도 마찬가지 원점 위치가 이제 그 낮은 건데, 보면은 제곱에 비례해서 그 규제가 커지니까 등고선이 보면은 요 위치 이렇게 된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이런 사각형 형태로 이제 등고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페널티 입장에서만 보면은 시작점을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씩 바꿔 나가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요 선을 따라갈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안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죠? 등고선의 직각인 방향으로, 그게 경사가 제일 크게 변하는 거죠. 등고선의 직각인 방향, 이 등고선이 여기 있죠. 경사를 가장 빠르게 축소시키는 길은 요 길입니다. 직각인 방향. 그리고 나서는 이쪽으로 줄어드는 거죠. 만약 페널티만 줄이려고 이제 간다면은, 요거는 뭐죠? 얘는 그냥 이 원점을 향해 바로 가는 게 페널티를 가장 줄이는 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먼저 본 거는 요 항목만 먼저 봤습니다. 요 항목. 이게 L1 페널티고 이게 L2 페널티의 등고선입니다. 여기다가 요 항을 넣어보자 이거죠. 요 항을 넣으면은 여기는 우리는 세타1, 세타2 위치가 뭐 세타1, 세타2 위치가 뭐였죠? 세타1, 세타2 얘가 그 절편하고 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요 값을 넣은 등고선이 변화를 보면은 요 위치가 이제 요 위치가 요거에 의한 그 값이라고 봤을 때 얘랑 얘를 섞은 등고선 모양이 요런 형태로 변형이 되고 얘랑 얘를 섞은 모양이 요런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실제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저기 테스트 안에 저기 코드 안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려진 그 변화된 등고선을 보시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원 형식으로 그려지고, 얘는 비틀어진 원이 되고 있습니다. 비틀어진 원이 되고 있어서 랜덤한 값, 여기서 시작해서 훈련을 시켜서 최저값을 찾아갈 때 얘가 찾아가는 건 둘둘둘둘 가서 여기서 진동을 하다가 여기까지 간 겁니다. 얘는 리치인 경우는 요게 원형이 길이기 때문에 원형 등고선에 이제 그 바로 수직하는 그런 형태로 따라가면 거의 직선 형태로 이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되는 그 모델이 이제 좀 그 훈련돼가는 그런 게 좀 달라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결과가 요 축에 붙어 있습니다. 요 축에 붙어 있는 건 뭐냐면, 여기가 세타2가 제로인 선입니다. 세타2가 제로인 선. 다시 말해서 세타2는 덜 관련이 있으니까 얘는 제로로 만들어 버린 거죠. 라쏘 회귀를 해서 그 알파를 키우는 순간 요 세타를 없애버린 거예요. 세타2를 없애버린 겁니다. 세타2를 없애서 파라메터가 줄어든다, 적어진다라고 쓰는 표현이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파라메터가 적어져서 스파스한 모델, 파라메터가 적은 모델로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제가 이제 딴 데서 본 방법은 요건데, 요게 이제 요게 앞에 민스퀘어 에러에 대한 등고선이고, 요 파란색이 이제 리치와 라쏘 각각, 라쏘와 리치의 이제 제약인데, 그 더해진 게 최소가 되는 거는 여기는 이제 얘 값이 너무 큰 거고, 여기는 이제 얘가 이제 사각형으로 계속 커질 테니까 규제항이 너무 큰 거고, 얘네 둘이가 만나는 지점이 요 합쳐진 값이 최소가 될 겁니다. 그럼 만나는 지점을 보면은 얘는 꼭지점이 사각형으로 꼭지점이 있다 보니까 얘가 꼭지점하고 만나는 경향이 제일 클 거다 이거죠. 얘는 리치는 동그라미 규제가 있어서 이 동그라미 규제랑 만나는 게 여기 딱 요 꼭지점이 아니라, 뭐 원 입장에서는 어디든 다 꼭지점인가요? 뭐 어쨌든 요런 위치는 베타1, 베타로 써놨지만 세타1, 세타2가 이제 그냥 하나가 0이 아닌 거. 요 꼭지점은 베타1이 0인 위치잖아요. 따라서 라쏘는 이제 파라메터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원이면 접점, 그렇죠. 접점, 그렇죠. 네, 접점이라고. 어쨌든 라쏘와 리치에 대한 그 컨셉은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라쏘와 리치를 어떻게 쓰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여기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듭니다. 만들어서 여기 그 0에서 여기 3배를 곱했으니까 0에서 3 사이 그 데이터가 x가 될 거고, 그 다음 그 기울기가 얼마죠? 0.5가 되네요. 기울기 0.5고 y절편이 1인 그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리치를 쓰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데이터함에서 심플합니다. 뭐 여기는 그 리치라는 그 자체를 이제 그대로 해서 그 리치 모델을 써서 솔버 그 리치를 계산할 때 솔버를 이제 그냥 해버린 거고, 리치라는 그 모델 자체를 그냥 쓴 거고요. 그 다음 솔버를 이제 뭐 이게 뭐더라? 이게 뭐 약자입니다. 그 뭐 약자의 이제 무슨 그레디언트인데, 이건 사람 이름이고 촐레스키.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딕트 1.5일 때 값이 여긴 1.5 0714, 여기는 1.55 072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가 돼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아까 그 책에 나왔던 그 그림이죠. 책에 나왔던 거 알파를 변화시켜 가면서 알파가 0, 10, 100일 때 리니어 모델하고, 그 다음에
요게 알파가 이제 0, 10, 100일 때 이제 다항 모델을 이제 폴리노미얼 true로 해서 이제 폴리노미얼이 true면은 몇 창을 했나요? 10창을 했죠. 10창. 디그리 10으로 해서 폴리노미얼 피처를 넣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확실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10창일 때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긴 하고 있죠. 그리고 1창일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울기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규제가 있어서 기울기가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리치라는 함수 자체 모델을 그냥 썼는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일 때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페널티 이꼴 L2가 뭐죠? 제곱이니까 산등성이 둥글둥글한 리치 페널티를 이제 준 겁니다. 페널티를 준 거고 1.5일 때 이제 1.5일 때 프리딕트 하면은 아까 얼마 했나요? 얘는 1.55인데 1.55 얘는 1.47 약간 좀 차이가 있네요. 네, 페널티 이터레이션을 좀 바꾸면 어느 게 더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만원 너무 많은가? 3천 정도 하면은 별 차이가 없네. 1000 정도 이미 피팅이 된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라쏘도 라쏘라는 걸 직접 쓸 수도 있고 라쏘를 써서 이제 해도 거의 같은 결과니까요. 같은 결과고 쓰는 방법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방법 1.53 뭐 살짝 규제에 따라서 값이 좀 다르네요. 1.55였다가 얘는 1.53 정도로 나오는 것 같고 어느 게 더 정확한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일라스틱 레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치하고 라쏘를 이제 적당히 이제 섞어서 레이셔를 얼마를 줬죠? 여기 레이셔는 이제 에런 레이셔가 0.5. 에런 레이셔가 0.5면 L2 레이셔는 얼마죠? 1-R로 했으니까 걔도 0.5. 1대1로 이제 넣어서 이제 해본 거네요. 1대1로 넣어서 이제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이거는 하시면 되는 거니까 리치, 라쏘 또는 일라스틱 레스로 하시고 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는 페널티라는 걸 이제 하면은 페널티 L1 주든 L2 주든 여기는 L1, L2를 동시에 주는 건 있겠죠. 믹스트 그런 게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오늘 할 것 중에 마지막 6시 다 되긴 했지만 이것만 얼른 볼까요? 조기 종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기 종료 컨셉은 뭐냐면 밸리데이션 에러가 줄어들다가 이제 다시 증가할 때 이제 하는 건데 여기 소스를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은 폴리피처하고 해서 디그리 90이나 줬네. 과대적합 충분히 되게 이제 한 것 같네요. 여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리그레션 해서 이제 돌잖아요. 돌는데 에포크 1 해서 막 돌아갔는데 이걸 갖고 이제 얼리 스타핑이 됐다는 걸 이게 보여주겠다고 한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얼리 스타핑 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에포크가 30번 에포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 에포크를 여기서 얼리 스탑이라는 건 뭐냐면 30번 가기 전에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0에서부터 29까지 해서 계속 갔거든요. 그러면 얼리 스타핑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여기 요거를 맞고 제가 여기 이제 풀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리그레스에서 여기는 이터레이션 한 번만 했어요. 근데 이터레이션을 여기 10,000번을 이제 줬거든요. 10,000번 주고 파라메터가 뭐냐면은 이제 얼리 스타핑 여기 잘 안 보이겠는데 얼리 스타핑을 true로 이제 주면은 true로 주고 페이션스가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포크에서 루프 뭐 5, 6, 7, 8 뭐 있지만은 요거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에포크 1, 2, 3, 4 하다가 멈췄어요. 원리 스탑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안 도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나? 그래서 한번 요거는 찾아보세요. 이게 그 코드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얼리 스타핑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얼리 스타핑 예제로 나와서 한번 이건 살펴보시고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요. 여기 이제 그 이터레이션하고 얼리 스타핑 트루로 줘야 이제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여기 요게 이제 그 얼리 스타핑 위치를 그려놓은 건데 여기 요 밸리데이션 에러가 하다가 요 위치에서는 멈춰야 된다. 요 위치에 멈춰야 되는 거죠. 요거는 요 뒤까지 막 갔으니까 이건 얼리 스타핑 위치만 표시해 주기 위한 거고 실제로 얼리 스타핑 하면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여기서 이 위치에서. 그러면서 이제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든 뭐든 이제 공짜 점심 없다라고 뭐 했는데 공짜 점심 없다라고 했는데 이 얼리 스타핑은 뷰티풀 프리런치라 그랬나요? 진짜 멋진이라 그래야 될까? 멋진 공짜 점심이야 라는 얘기를 이제 했다고 거기 페이지 191페이지 아래쪽에 훌륭한 공짜 점심이라고 이 규제 테크닉은 매우 효과적이고 간단해서 제프리 힌턴이 훌륭한 공짜 점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해서 191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공짜 점심을 이제 우리는 버릴 순 없죠. 근데 저는 요새 다이어트 때문에 점심 잘 안 먹어서. 자, 오늘은 지금 6시도 됐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딱 마침 그 다음 로지스틱 회기는 이 전 거랑 살짝 그 내용이 바뀌는 거라서 오늘은 요까지로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게 뭐였었냐면 그 루라니암이 답변을 해주시긴 했었는데 예. 아까 에포크가 그러니까 훈련의 횟수인 거죠. 예. 근데 훈련의 에포크가 늘어나면 예. 그러면 어큐러시가 높아지나요?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아지나요? 정확도가 높아지나요? 훈련 횟수에 따라서 뭐 딥러닝 같은 경우 사실 그 여기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짧게 훈련 접근하고 또 대수적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서 잘 못 느끼는데 딥러닝 가면은 횟수에 따라서 훈련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정확도랑 이제 그 정밀도가. 근데 그게 그 피처의 수나 하이퍼 파라미터나 이런 영향도가 그 뭐 디멘션 뭐 디그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걸 써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특성이 잘못 적용되어 있으면 훈련만 늘린다고 어큐러시가 높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책에서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가 얘기 주신 대로 뭐 피처가 잘못되면은 어큐러시 높아지진 않겠죠. 근데 그 피처가 관련 없는 피처면은 사실은 그 딥러닝 같은 데서는 자동적으로 걔가 제외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요. 어쨌든 그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훈련이 많으면 훈련 정밀도는 높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훈련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건 내가 배운 거를 학습한 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델에서 중요한 건 안 봤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값이 밸리데이션 그 정확도가 이제 좋아지느냐, 같이 좋아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이 빨간색이 훈련 횟수에 따라서 훈련 정확도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정확도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 성능이고 여기 그 파란 게 밸리데이션 안 봤던 훈련할 때 안 썼던 데이터에 대한 그 에러가 점점 줄어들다가 요걸 넘어서는 순간 이제 나빠지잖아요. 요런 지점이 있다 이거죠. 요 지점까지 요 지점이 이제 멈춰야 될 지점이고 요 지점을 자동으로 멈추게 해주는 기법이 얼리 스타핑인 거고요. 네, 오늘은 요까지 하고요. 예, 그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다음 주말에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7월 17일. 네, 수고하셨습니다.